자, 앞쪽에 이것만 좀 해볼게. 페이지는 그냥 115쪽 정도? 뭐 여기에서 뭐 곱사건, 여사건, 배반사건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을 구하는 뭐 프로세스라고 해야 되나? 뭐 사실은 너희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그냥 풀고 있기 때문에 딱히 막 뭔가를 얘를 규정 지으면서 프레임을 만들고 싶지는 않아. 근데 이제 이렇게 돼. 그냥 전체적으로 뭐뭐 할 때 문장 자체가 뭐 주사위를 던질 때 뭐 할 때 이런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상황이 존재하고 뭐뭐 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약간 이 조건에 대한 인식이 일단 첫 번째예요. 조건 인식이. 뭐 할 때는 좀 기계적으로 풀면 이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되는데,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나열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표현 방법. 그러니까 나열은 이제 순열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뽑아내는 거는 이제 집합 개념으로 조합 개념이라고 하죠. 조합 개념. 그러니까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거는 뭐 나열을 시킬 거냐, 아니면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통째로 드러낼 거냐, 뭐 이 정도 두 가지. 그래서 나열은 뭐 P랑 이런 기호를 쓰고, 뽑는 경우에는 이제 콤비네이션이랑 중복자 얘를 사용을 하죠. 확률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풀이가 그래서 확률에서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이제 부분의 경우의 수를 나누는 방법이 있고, 처음부터 확률 계산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풀이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무조건 생겨요. 그래서 일단 내신을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얘를 빨리 푸는 방법, 그냥 확실한 방법들을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면은 하나로 그냥 일단 먼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계속 약간 좀 고집을 부려서 한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이게 한 번에 두 개가 다 되지는 않거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내가 두 개를 보통 다 알려주는데, 그냥 경우의 수로 푸는 방법과 그 다음에 확률로 푸는 방법. 이 확률은 뭐 합사건, 그 다음에 뭐 곱사건, 여사건, 배반사건, 뭐 이런 방법들로 얘네들을 세면 돼요. 뭐 직접적으로 구하는 거는 이제 요 덩어리 요 중에서 어떤 걸 이용할 것인가 이걸 선택하시면 되고, 자 가장 대표적인 거를 몇 개만 좀 해봅시다. 일단 표본만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116쪽에 기본 상식을 좀 얘기를 해볼게. 116쪽에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확률의 입장에서는 같은 것도 다른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같은 것도 다른 것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은 주머니 안에 공이 11112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1을 뽑아내는 그 집합, 뽑아내서 나오는 그 공의 일단 숫자는 1 또는 2인데, 이것만 보고 1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1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이 5개 중에 4개, 2가 나올 확률은 이 5개 중에 1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 표본에 대한 이 집합 자체가 이제 몇 개가 나오냐를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얘네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는 1로 이게 1, 2, 3, 4 서로 다른 1이라고 확률에서는 계산을 해. 확률에서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여기에서 이제 약간 본인의 어떤 그 국어적인 능력하고 확률에서 구하는 이제 문제에서 제시된 거랑 이게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안 헷갈리면 상관없어. 안 헷갈리면 상관없고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면은 돼. 요거 이제 대표적인 예전에 어디더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고대 아니면 하여튼 스카이 쪽에서의 그 이제 논술 문제였어. 그러니까 로또가 꽝 아니면 당첨, 이게 두 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 확률이 2분의 1 아님을 설명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 꽝 아니면 당첨은 둘 중에 하나니까 확률은 2분의 1 아니에요? 이걸 이제 수학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 문제가 있었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전문 용어가 들어가거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던 그 개념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제 수학적 확률이라 그래. 그래서
수학적 확률에 의한 근원 사건, 당첨과 꽝에 대한 확률이 다르다. 뭐 이런 표현을 해야 돼요. 혹시라도 논술로 들어갈 친구들은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아마 학통이었으니까 고대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원 사건이 이걸 이제 꽝과 당첨 이게 근원 사건. 이거 이면은 더 쪼갤 수가 없잖아. 그래서 걔네들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어야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률에 대한 개념을 넣을 수가 있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에도 근원 사건은 1과 2밖에 없긴 하지만 얘의 확률이 달라요. 자, 그래서 이런 오류들이 이제 종종 생깁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봅시다. 117쪽에 보시면 표본공간 대표 유형인데 요거랑 뒤에 있는 거 하나 정도만 설명하고 넣으시도록 할게. 자, 주머니 속에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4개 들어있어요. 하나씩 색깔을 확인하면서 차례대로 꺼내세요. 세 번째 혹은 다섯 번째 마지막 흰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서 세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꺼낼 수 있는데 세 번째 아니면 다섯 번째 여기가 흰 공이 나오는 경우로 마지막 흰 공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걸 경우의 수로 이제 푸는 방법이 있고 확률 자체로 푸는 방법이 있어. 자, 여기에 흰 공이 마지막 흰 공이 딱 들어가는 경우. 자, 경우의 수로 가봅시다. 경우의 수로. 요 애를 이제 흰 공 1, 흰 공 2, 그 다음에 검은 공도 검은 공 1, 검은 공 2, 검은 공 3, 검은 공 4라고 이름을 다 붙여요. 원래는 배열하고 나면은 그냥 이게 1번 검은 공인지 2번 검은 공인지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는 얘네가 지금 이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일단 다 확률이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로 쪼개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근원 사건의 확률이 전부 다 이게 다 쪼개가지고 같은 확률로 이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을 푸는 게 오류가 없어. 그래서 하여튼 다 다른 애들, 같지만 다른 애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자, 뭐 풀이는 다 써놔서 그 밑에다가 설명을 잘 들으시면 돼. 자,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는 이제 6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서로 다른 거니까 6팩토리얼이에요. 전체가. 전부 다 다른 거니까 전체 6팩토리얼. 세 번째 마지막 흰 공이 위치하는 경우 여기에 흰 공이 들어오려면 여기에 흰 공 1번이 오든지 흰 공 2번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와야 돼. 그래서 2. 그 다음에 이거 앞에 두 개의 위치 중에 하나가 흰 공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에 흰 공 1이 들어갔다면 여기 흰 공 2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서 또 2개. 그리고 나면은 하나, 둘, 셋, 4개를 그냥 다른 애들은 배열해버리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밑에도 6팩토리얼 분의 전체를 나열한 것 중에 여기에 흰 공이 들어가. 그럼 여기 또 마찬가지로 여기 흰 1, 흰 2 둘 중에 하나가 들어올 수 있어. 그럼 여기에 이제 흰 공 하나가 또 들어가야 돼. 이게 마지막 흰 공이 돼야 되니까. 그럼 4개 중에 하나를 또 선택을 합니다. 4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여기 흰 공이 2번이 뭐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하나, 둘, 셋, 4개에 대해서 또 나열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 2개를 더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경우의 수로 구하는 방법이야. 경우의 수로 구하는 방법. 자, 근데 이걸 확률로 구하는 방법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게 풀이가 하나가 빠졌는데 이게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 확률이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풀이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에 이제 흰 공이 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경우수를 그냥 다 해. 남은 흰 공이 이제 여기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 확률을 구합니다. 자, 첫 번째 자리에 일단 흰 공이 들어오는 방법은 전체 흰 공은 이제 2개고 전체 개수는 6개. 그래서 6분의 2. 요렇게 되는 경우가 6분의 2야. 그럼 그 다음에 여기 검은 공이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그럼 5개 중에 4개. 여기는 남은 하나의 흰 공이 들어와야 되니까 남은 공은 4개고 그 중에 1. 이 뒤쪽도 이제 배열은 해야 돼 원래는. 근데 3개 중에 아무거나 와도 되고 2개 중에 아무거나 와도 되고 1개 중에 아무거나 와도 돼서 얘는 그냥 약분돼서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3개, 4개, 5, 6번째 자리까지를 따져줘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무시를 해도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를 또 구하려면은 여긴 검은 공, 여기 흰 공, 검은 공 이렇게 해야지. 여기는 흰 공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검은 공 6분의 4. 그 다음에 여기는 흰 공 5분의 2. 여기는 흰 공 4분의 1. 이러다 보니까 숫자 배열이 여기 2 곱하기 4, 4 곱하기 2 똑같아요. 이런 게 이제 2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같은 게 2개가 있는 형태로 해서 풀어내시면 15분의 2. 마찬가지로 5번째 마지막 흰 공이 위치하는 경우는 이렇게 쭉 쓰면 되는데 이렇게 쓰는 것도 이제 힘들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 직접 해보시고 3번째 풀이. 이게 이제 제일 실전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야.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 자,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 먼저 공략을 할 겁니다. 순열이라서 기본적으로 순열이라서 아무 데나 먼저 생각을 해도 돼.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누굴 먼저 배열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앞에다가 배열을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우리 3번째를 먼저 배열을 할 거야. 이거는 이제 앞에 흰 공이 하나 나오고 마지막 흰 공이 3번째 나오는 이 상황을 확률로 구해볼 겁니다. 자, 여기 흰 공이 올 확률은 6분의 3이야. 그러니까 전체 6개 중에서 아니지 6분의 2가 되죠. 여기에 흰 공이 올 확률 전체 6개 중에서 각각의 자리에 대해서 다 비교를 하는 거야. 요 자리에 특별히 이제 흰 공이 올 확률이 6분의 2. 얘가 이제 선택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면은 나머지 흰 공 하나가 여기 둘 중에 한 군데 자리를 자꾸 들어가야 돼. 남은 한 군데가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위치가 있는데 남은 흰 공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 그 확률이 5분의 2가 돼요. 5분의 2. 됐지?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 6개 중에서 특별히 이 자리에 이제 흰 공이 마지막에 오면서 끝나는 경우. 자, 여기 오는 경우는 여전히 6분의 2야. 6분의 2예요. 그 다음에 흰 공이 이 앞에 들어와야 돼. 여기 들어오면 안 돼. 그래야 5번째 딱 끝나.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4군데 흰 공이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뒤에도 원래는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남은 공 뭐 아무렇게나 그냥 다 들어가도 돼요. 그게 확률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쓰나 마나 한 상황이 돼. 요거 2개 더하면 답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확률풀이가 되게 간단하고 뭔가 좀 직관적으로 쉽게 풀리는 느낌인데 이게 어려운 친구들도 있어. 이게 어려운 친구들은 경우의 수로 일단 계속 얘네들을 한번 해보시고 확률로만 무조건 풀어야 되는 건 수능에는 안 나와 다행히도. 그러니까 둘 중에 이제 2개의 풀이를 항상 다 할 수 있게 수능은 내줘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게 조금 직관적으로 쉽지만 계산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좀 약간 위험도가 좀 있고 얘는 이제 약간 계산이 좀 꼼꼼하게 잘 따질 수 있는 여지가 하나 따져가면서 풀면은 안정도는 높은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그런 거를 이제 잘 판단을 해봐.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118쪽에 살짝 보면은 내가 이 질문을 던지면은 대부분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머니에 흰 공 3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어.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꺼낼 때 흰 공 2개, 검은 공 2개가 나올 확률은 사실 우리 기초 문항에서 많이 풉니다. 이런 거. 자, 다시 볼게.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4개. 여기에서 2개를 뽑아요. 아니구나. 4개를 뽑아. 4개를 뽑아. 이때 흰 공 2개, 검은 공 2개가 나올 확률은 그래서 전체 7개 중에서 4개를 뽑고 이게 검은 공 2개, 흰 공 2개가 나올 확률이니까 흰 공 2개, 검은 공 2개 이렇게 하면 답이거든. 근데 여기에 뭔가 이상한 걸 이제 감지를 다 못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니까 하고 이제 몇 번 풀다 보면 기계적으로 뜨거든. 근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은 거거든.
서로 다른 n개의 달걀을 뽑는 거야. 이게 흰 거 같은 거잖아. 검은 공도 같은 거예요. 이거 흰 거 같은 공에서 두 개를 뽑는데 같은 거에서 두 개를 뽑고 같은 거 네 개에서 이렇게 뽑아. 사실 이상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확률 분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른 걸로 생각을 해줘서 이제 뽑는 경우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른 걸로 같지만 다른 걸로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자, 뭐 그런 것들을 밑에다 써놨어요. 뭐 이런 거 이해 못해도 문제 풀면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일단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자, 수학적 확률이라고 별건 아니야. 그냥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개수를 놓고 나누시면 돼요. 자, 정육각형 꼭지점 중에서 이게 되게 유명한 문제야. 모든 문제집에 다 들어있어. 세 점으로 삼각형을 만들 때 직각 삼각형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육각형이에요. 정육각형. 이게 발상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일단 전체를 다 세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일단 세 점으로 삼각형을 만든대요. 그러면 꼭지점이 6개야. 6개. 그럼 6개 중에서 일단 3개를 뽑는 게 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이야. 이게 전체의 경우지. 삼각형 만드는 전체의 경우. 근데 삼각형이 이거를 이제 전체 경우가 머릿속에 떠오르면은 나중에 조금 더 고난이도 문항을 쓸 때 유리해요. 삼각형으로 나올 수 있는 모양이 이렇게 된 둔각 삼각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요거를 만들어내는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사실은 이걸 낼 수도 있고 이걸 낼 수도 있고 이걸 낼 수도 있어.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3개를 다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정삼각형은 되게 쉽죠. 정삼각형이 나올 수 있는 거는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 그리고 2개.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세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여기를 꼭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가 나오니까 얘를 돌려.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하나. 그럼 각 꼭지점에 하나씩 나오지. 그래서 6개. 전체 경우가 콤비네이션 3이니까 6, 5, 4, 3, 2, 1 해서 전체가 20개야. 그러면 12개 나오겠지. 상대적으로 얘네들을 여사건 느낌처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얘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직각이라서 얘네가 이게 이제 정육각형이니까 원이 생각이 되면 좋고 그 다음에 직각이라서 지름으로 이 빗변이 생각이 되면 좋아요. 이거 발상이 쉬운 건 아니야. 그래서 이건 학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빗변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1개, 2개, 3개. 빗변을 선택합니다. 빗변을 선택하고 나면은 그 다음 정을 선택하면 돼. 빗변이 하나가 선택됐어. 그럼 점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해서 12개가 나와요. 다시 빗변이 하나 선택되고 점을 하나를 선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자, 그래서 이런 도형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때 얘를 구하라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나올 것들을 생각하는 거. 이게 전체 사건이 생각이 나면 여사건에서 나중에 조금 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이 정도 얘기합시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정도는 찍고 그냥 기본 문항으로 갑시다. 94번 한번 볼까요? 기본 문항인데, 자, 경우의 수랑 어쨌든 확률 풀이 이 정도를 둘 다 보여줄게. 자, 두 학생 A, B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6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탑재에 둘러앉을 때 A와 B가 이웃할 확률. A하고 B가 이웃 옆에 앉아야 돼요. 자, 뭐 이게 기본 문항이라서 쉬운 거니까. 일단 원수열인데 확률을 할 때는 사실은 원수열이 적용이 안 되지. 사실은 적용이 되지만 확률이라서 이게 뭔가 나눠져요. 똑같이 나눠지는 상황이야. 여기도 원수열이잖아. 이렇게 돌리면 같은 애들 아니에요? 이거 원수열이든 아니 똑같아 사실 상황은.
나중에 이제 경우의 수로 쟤네들의 개수를 이제 세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분자분모에서 똑같이 나눠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해볼게요. 자, 경우의 수로 한번 가봅시다. 경수로 가볼게. 자, 일단 원순열이 아닌 걸로 해볼게. 원순열 아닌 경우 A하고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생각을 해볼게. A가 6개 중에 아무 데나 앉아요. 그 다음에 B가 여기 A 이렇게 앉았어. B가 이렇게 앉았어. 그 다음에 B가 앉을 수 있는 거는 5자리 중에 아무 데나 앉으면 돼. 5개. 총 30개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A 옆에 B가 앉아야 돼. A가 앉을 수 있는 거 6가지. B가 앉을 수 있는 거 옆에 앉아야 되니까 2가지. 이렇게 그런 거야. 전체 경우의 수에 A하고 B가 앉을 건데 다른 애들은 뭐 어떻게 앉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다른 애들이 이제 여기다가 4팩토리얼이 되게 붙는데 다른 애들 이제 곱해봐야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원순열이니까 여기다 6분의 1 이렇게 곱해도 위아래 6분의 1 어차피 곱해지면 얘도 없어져. 그래서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원순열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 B가 선택할 수 있는 전체 경우에 A가 선택하는 거에 특별히 B가 맞는 경우를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고, 아니면 이제 확률로 가봅시다. 확률로. 원순열까지 포함해서 확률로 풀어보면 A가 아무 데나 앉아도 돼요. 이거 경우의 수를 만들지 않아서 그냥 확률 1. A가 앉고 나면은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여기랑 여기 둘 중에 하나지. 하나, 둘, 셋, 넷, 5개. 5군데 중에서 2군데 앉으면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만 이렇게 딱 없애면은 5분의 2가 돼서 같은 상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구술 동시에 꺼내는 거는 뭐 96번 정도 볼까요? 96번. 기본 문항이라서 일단 풀어봅시다.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개의 공이 주머니에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임의로 1개씩 꺼내네. 자, 나중에 꺼낸 공이 적혀있는 수가 더 큰 순서로 꺼낼 확률. 그러니까 꺼내는 순서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 10개 중에서 3개를 순서대로 뽑는 경우에는 10P3이라고 쓰죠. 10, 9, 8 이렇게 되는데 얘가 순서가 있게 돼야 되네. 예를 들어서 2, 5, 4 뭐 이런 애를 뽑히면은 순서대로 2, 4, 5로 뽑혀야 돼. 그러니까 숫자를 일단 3개를 뽑고 나면 이게 순서가 자동으로 매겨져요. 그게 이제 10개 중에서 그냥 3개를 뽑으면 된다. 이런 편이 되거지. 여기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뭐 답은 6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순서가 있냐 없냐가 이게 말장난인데 순서가 있는데 사실 없게 돼버리지. 흥미내면서. 자, 중요한 거 문제 하나 풀고 갑시다. 97번 한번 풀어보세요. 밑에 해설도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풀어봐봐. 시간을 좀 줄게요. 97번입니다. 97번. 이 두 가지 풀이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풀이는 해설이 있는데 요즘엔 잘 쓰지 않는 풀이라서 풀이 2랑 풀이 3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
해봅시다. 총 9개가 있는데 각 주머니에 A, B, C가 한 개씩 들어가야 될 확률을 구하래. 그냥 막 집어넣는 이제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얘네가 한 개씩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을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 풀이를 먼저 해볼까? 두 번째 풀이는 그냥 말로 설명할게. 첫 번째 빈주머니에 들어갈 카드를 먼저 3장을 골라요. 첫 번째 주머니에. 여기에 들어갈 확률은 9컴비네이션 3개를 뽑아야 돼. 근데 그 중에서 일단 A 하나, B 하나, C 하나 이렇게 들어가야 돼. 3컴비네이션 1, 3컴비네이션 1, 3컴비네이션 1 이렇게 되겠죠. 한 개씩. 일단 두 번째 주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얘는 6컴비네이션 3, 남은 게 6개가 생깁니다. 그 중에서 3개를 뽑는데 2개씩 남아요. 2컴비네이션 1, 2컴비네이션 1, 2컴비네이션. 나머지는 여기다 싹 다 집어넣으면 확률이 그냥 발생하지 않고 1이 됩니다. 1. 곱하기 1. 얘네들만 이제 곱해서 정리를 하면 돼요. 자, 이런 방법이 있고, 자, 한 개씩 한번 넣어볼게. 이거는 뭉쳐서 덩어리로 이제 집어넣는 거잖아. 여기에 이제 3개의 자리가 있고, 여기도 3개의 자리가 있고, 여기도 3개의 자리가 있어. 먼저 풀이는 주머니 입장에서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주머니 입장이라는 거는 이 주머니를 하나 생각해서 여기서 3개를 집어넣는 걸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주체를 바꿔서, 그러니까 이 주머니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서 얘네들을 카드를 중심으로 주머니 대상으로 한 개씩 이렇게 집어넣는 걸 생각을 할 거야. 반대로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우의 수나 확률이나 이 명사만 바꿔서 케이스를 나눠도 풀이는 많이 나온다 그랬죠. 자, 볼게. 먼저 첫 번째 A부터 집어넣을 건데, 첫 번째 A는 아무데나 들어가도 돼. 첫 번째 A는 아무데나 들어가도 돼요. 이 중에 얘가 A가 들어가면은 3개 중에 이 전체 9개 위치지. 9개 중에 아무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이거를 다 자리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는 9분의 9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게 A가 하나 다 들어갑니다. 자리를 다 잡아요. 그러고 나면 두 번째 A한테 물어봐. 너 어디 들어갈래? 라고 했을 때 두 번째 A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여기도 못 들어가. 여기 두 군데도 못 들어가. 남은 6개 자리에서 아무 데나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 확률이, 여기 A2가 들어가는 확률이 나머지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8분의 8개 중에서 6개. 이렇게 되죠. 8개 아니지. 그치. 8개 중에서 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서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거나. 아무데나 들어가도 돼. 6개 중에서는 또 아무데나 들어가도 돼요. 그럼 A3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여기다 넣을까? A3은 이제 남은 위치는 얘는 이제 9분의 9였고 얘는 8분의 6이었고 A3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남은 위치가 둘, 넷, 여섯, 7개. 7개 중에서 3군데에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B를 또 마찬가지로 또 작업을 해. 6개 중에서 아무데나 들어가도 됩니다. B1은 아무데나 들어가도 돼요. 그럼 B1을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쳐. 6분의 6이야. 그럼 B2 집어넣어요. B2는 이제 여기 못 들어가. B2는 여기나 여기. 5개 중에 4군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다 B2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하고 5개 중에 4군데. 나머지 여기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B3를 집어넣는데 4개 중에서 2군데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죠? C1은 아무데나 들어가도 돼요. 3분의 3이야. C1은. C2도 아무데나 들어가도 돼. 2분의 2야. C1은 1분의 1. 그래서 사실 C는 다루지 않아도 돼요. 뭐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하나씩 다 따져가면서 집어넣을 수 있어. 원래 주머니 안에는 이 순서도 없고 위치도 없고 하지만 이 공간이라고 하는 이 자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갖고 얘를 집어넣는 걸로 생각을 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푸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고난이도 많아. 이 풀이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전체 경우의 수로 세는 것도 기억을 하세요. 자, 요게 이제 세 번째 풀이야. 자,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98번도 한번 봅시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 확률 분포가 좀 다른 거 중심으로 먼저 해볼게요. 사과 3개, 사과 3개, 그 다음에 복숭아 2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 5개의 과일 중에서 임의로 4개의 과일을 택하네요. 여기에서 4개를 택해요. 그 다음에 4명의 학생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는데 그럼 한 개가 남겠네. 5개 중에서 한 개가 남을 거고 남아있는 한 개를 줬더니 같은 거 2개를 갖게 되는 상황이 되네요. 그 4명의 학생 중 임의의 한 명에게 주었을 때 이 학생이 가진 2개의 과일이 같은 종류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사과로 같을 수도 있고 복숭아로 같을 수도 있지. 제일 뭔가 깔끔하게 이제 푸는 그냥 제일 짧게 푸는 방법은 이 4명은 어쨌든 각각의 과일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 5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그게 사과로 같을 수가 있어요. 복숭아로 같을 수도 있어. 이게 답이네요. 이게 딱 이해가 되는 사람은 약간 확률 쪽에서 약간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고 이게 안 되면 상관없어.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선택된 상황이 2가지가 있어요. 사과 3개, 복숭아 1개. 그 다음에 사과 2개, 복숭아 2개. 그래서 남은 거가 복숭아 1개, 사과 1개. 자,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 이제 풀어봅시다. 자, 사과 3개, 복숭아 1개.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자, 이제 4개를 뽑는 거지. 4개를 뽑는데 콤비네이션 4. 확률은 전체 분의 3개를 뽑아요. 3개 중에 3개를 뽑고 2개 중에 하나를 뽑아줘야 돼. 3개 중에 3개를 뽑고 2개 중에 하나를 뽑는데 이러고 나서 복숭아를 하나를 줬을 때 걔가 같아줘야 돼. 그럼 4명의 학생 중에서 한 명이 복숭아를 갖고 있으니까 얘랑 매치가 돼야 4분의 1의 확률로 매치가 돼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가봅시다. 그러면 전체가 5 콤비네이션 4분의 얘는 3개 중에 2개를 줘야 되고 2개 중에 2개. 자, 사과 하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사과를 갖고 있는 학생이 2명이 된단 말이야. 학생이 4명이야. 이렇게 되는데 사과, 복숭아 이렇게 갖고 있어. 나머지 하나를 누구한테 줘야 같아지겠니? 이 얘기예요. 그럼 4분의 2 이렇게 하면 되지. 이 2개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능력이 더 좋은 거야. 수능에서는. 요거는 이제 약간 좀 발상적인 부분이라서 참고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 해봅시다. 99번이에요. 99번 해봐. 99번 풀어보세요. 쉬운 때 너무나 중요해서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스타일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이게 답이 다르게 나오거나 답이 15분의 1이거든. 다른 답이 나오거나 그러면은 이걸 철저하게 외우셔야 돼.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외우는 문제가 안 돼. 자, 이걸 경우의 수로 푸는 거랑
확률을 푸는 거랑 이게 달라요.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랑 확률이 체계가 달라. 자, 확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1과 1을 이거를 다른 일로 봐야 돼. 그러니까 1이 뽑히는 확률과 2가 뽑히는 확률이 달라. 그래서 얘네들을 동일하게 다 5분의 1짜리 확률로 보려면 이 1과 이 1을 다른 일로 봐줘야 돼. 자, 뭐 그냥 가장 무난하게 이제 푸는 방법은 저기서 1만 튀지. 1만 튀니까 1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눕니다. 그럼 1이 1개, 1이 2개 이렇게 그냥 나누시면 돼요. 자, 1이 1개가 나오면 1이 제일 작거나 같은 상황이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경우수가 자연스럽게 2, 3, 4가 되는데 이 개수가 한 개가 아니야. 한 개가 아니에요. 이게 두 개입니다. 두 개예요. 아니 왜 두 개예요? 자 이렇게 보면 돼. 1A, 1B로 보는 거야 이게. 저 1하고 저 1은 다른 1이야. 그럼 여기에 1A가 들어갈 수도 있고 1B가 들어갈 수도 있어. 확률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게 1이 나오는 확률과 2가 나오는 확률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두 개로 세줘요. 두 개로 세주시고 1이 두 개가 나왔어요. 1, 1,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1A가 들어갈 수 있고 1B가 들어갈 수 있고 이게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 그래서 두 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숫자 두 개를 뽑아야 돼. 숫자 두 개. 숫자 두 개는 2, 3 들어갈 수도 있고 3, 4가 들어갈 수도 있고 2, 4가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3 콤비네이션 2 이렇게 뽑아도 되고 저는 그냥 살면 되지. 다시 2, 3, 2, 4, 3, 4 세 가지 6개입니다. 6개. 그래서 총 8개야. 8개인데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4자릿수를 만드는 거야. 4자릿수를 만드는데 이게 다 다른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5개, 5개, 그 다음에 4개, 3개, 2개 이렇게 나와요. 전체 경우의 수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확률이라서 확률 분포가 다른 상황이라서 이렇게 풉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려우면 그냥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딱히 어렵진 않아. 확률로 되면 이상이죠. 그래서 확률 분포가 다른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되면 외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1번 봅시다. 자, 이 비슷한 문제는 몇 번 풀었는데 중복조합에서 확률로 된 거라. 근데 이 스타일은 요즘도 나오고 있고 계속 나올 거야. 너네들이 이제 재수를 또 3주를 해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스타일은 계속 그냥 공부해서 제일 어려운 4점 중에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 자, 15개 자리가 있어요. 일자형 놀이기구에 5명이 타려고 하는데 5명이 어느 누구와도 서로 이웃하지 않게 탈 확률을 구하래. 탈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러면은 15개 자리에서 얘는 서로 다른 5명을 앉히는 거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15P5 이렇게 되겠지. 15자리 중에서 5명을 앉히는 거야. 첫 번째한테는 어디 갈래? 15개 선택할 수 있고 두 번째 14개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는 15P5 15, 14, 13, 12, 11 이렇게 곱하는 숫자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복조합 형태로 얘네들을 앉혀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푸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내가 알려준 거는 이제 자리에 끼워 넣기야. 자,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일단 1명, 2명, 3명, 4명, 5명이야. 5명,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리를 기준으로 이제 확보를 한 거예요. 일단 5명이 있는데 얘네 사이에 빈자리가 하나씩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여기에 무조건 1개 이상씩의 빈자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면 빈 공간이 여기, 여기,
6개의 빈 공간이 생겨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남은 이제 자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뭐 여기에 이제 자리 하나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여기도 하나 집어넣고 여기도 하나 집어넣고 여기도 하나 집어넣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를 이미 썼어. 총 15개의 자리가 있는데 6개가 남아 있습니다. 6개가 남아 있는데 이 6개를 맨 앞에다 여기다 다 집어넣어도 돼요. 6개를 집어넣으면은 얘가 7번 자리에 앉는 거야. 8번, 9번 자리에 앉는 거고 10번, 11번 자리에 앉고 12, 13, 14, 15번 자리에 앉게 돼요. 그래서 자리를 일단 집어넣고 나면은 이제 번호가 자동 배열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6개 에서 6개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6, H, 6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여기 전체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순서를 집어넣었어. 근데 이거는 뭐 순서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6H6인데 얘네들을 자리만 확보한 거라서 이제 애들을 배열을 해야 돼요. 애들의 자리는 여기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5명을 배열을 시키면 됩니다. 팩토리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이게 여기에도 이제 5명에 대한 순서 배열이 있고 여기도 5명에 대한 순서 배열이 있어. 그래서 애초에 이거 배열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리만 선택하는 거예요. 15 컴비네이션 5개의 자리만 선택하고 그 5개 위치만 확보를 하게.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결국에는 이제 오펙토리안에 대한 이 순서 배열, 5명에 대한 순서 배열은 확률의 입장에서 날려버려도 같은 상황이 됩니다. 자, 요 정도 하시고 비슷한 거 하나 더 해봅시다. 102번을 풀어볼게요. 풀어보세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일 것 같은데 이제 이쪽은 여사건이라서 골라서 풀고 아니다. 아직은 마지막 문제는 아니고 102번 해봐. 102번. 내가 이제 소개를 하지 않은 풀이가 하나 있는데 힘들어서 안 하거든. 근데 이거는 보여줄게요. 일단 풀어보세요. 하나라도 답을 일단 내고 나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수능을 공부할 때 중복조합이 없었거든. 근데 중복조합 문제가 나왔어요. 중복조합을 안 배웠는데 중복조합 문제가 나왔어. 그때 풀었던 방식이 있어. 그때 풀었던 방식이. 중복조합 중간에 들어갔어요. 정확히 기억나는데 2005년도인가 6년도인가 교육과정 개편하면서 너희들이 재수를 하면 원순열이 빠집니다. 재수를 하면 원순열이 안 나와요. 빠지는 게 많아. 근데 원순열이 빠지면은 뭐 좋아할 수도 있는데 안 좋은 거야. 뭔가 내용이 빠지면은 더 어려워져요. 자, 해봅시다. 아직은 한 번도 소개하지 않은 아주 어려운, 내가 어렵다는 얘기야. 힘들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 정말 단순해. 근데 완벽해. 그리고 시간도 얼마 안 걸려. 다만 좀 힘들어. 자, 1에서 9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9장의 카드가 있는데, 여기서 3장을 뽑았는데, 앞에 한 것처럼 자리가 띄어져 있어야 돼. 바로 옆에 앉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상황인데
이렇게 하고 직접 나열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 한 번도 안 보여줬지. 힘들어서 그래. 자, 앞에서부터 갑니다. 1, 3을 선택했어요. 1, 2는 선택 못하잖아. 잘 봐, 이게. 얼마 안 걸려. 1, 3을 선택하고 나서 4는 못해. 이 세 개를 뽑아야 되는데 1, 3, 이렇게 1, 3을 선택하면 5, 6, 7, 8, 9 이게 개수야. 5개. 그 다음에 1, 4를 선택해. 그러면 6, 7, 8, 9 그러니까 1, 4, 6, 1, 4, 7, 1, 4, 8 이렇게 다 세는 거야. 안 어려워요. 완벽해. 다 세고 나면은 이게 아주 규칙적이거든. 1과 5를 선택해. 그러면 7, 8, 9 규칙이 되게 명확하잖아요. 1에서 1, 6을 선택하면 8, 9 1, 6, 8, 1, 6, 9 이렇게 세. 그 다음에 1, 7, 9까지 이거 몇 개니? 15개. 등차별이잖아. 3개 기준으로 5개 곱하면 되고. 자, 또 갑니다. 2, 4 2, 4를 선택해. 2, 3은 안 되고 2, 4, 6, 7, 8, 9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다 된 거야. 여기 4개잖아. 그럼 당연히 4, 3, 2, 1까지 된 거야. 여기 5, 4, 3, 2, 1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4, 3, 2, 1 못 믿겠어? 2, 5 2, 5를 선택한 순간에 7, 8, 9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내가 수능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셌어. 중복조합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중복조합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셌어요. 할만하잖아. 그래서 4, 3, 2, 1 더하면 10개. 자, 그 다음에 한 칸 또 올립니다. 3, 5, 3, 5로 가요. 3, 5, 7, 8, 9 3개, 2개, 1개 6개. 그 다음 몇 개 되겠니? 1개, 2개 3개. 그 다음에 1개. 안 어렵지? 생각보다 뭐 이게 요가다를 하는 게 막 못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그 중복조합을 이제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진짜 뭐 수능에서 엄청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일단 요런 게 전체가 머릿속으로 싹 들어가 있으면 그 중에서 뭐 조건부 확률을 뭐 요런 거 더 할 수 이렇게 되는 조건부 확률을 할 때는 이렇게 펼치는 능력이 있으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거 한 번만 쓰면은 느낌 딱 오니까 한 방에 되지. 자, 이제 앞에서 했던 풀이로 가봅시다. 그래서 이게 몇 개야? 전부 다 합치면 이 10개, 20개, 35개. 개수가 35개인데 이 중에 뭐 하는 거지? 숫자를 3개를 뽑는 건가? 숫자를 3개를 뽑는 거니까 9 콤비네이션 3. 그다음에 35. 이게 답입니다. 자, 앞에서 한 방식으로 또 가볼게. 그 자리를 이제 만든 거지. 9개의 자리가 있고 여기 3명을 앉히는 거예요. 놀이기구에. 3명을 놀이기구에 앉히는데 바로 옆자리에 이웃하면 안 돼.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자, 일단 3명을 앉혀요. 1명, 2명, 3명. 이건 자리 기준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 자리를 무조건 끼워넣어.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 자리를 이미 썼고 자리는 지금 4개가 남아 있습니다. 4개를 이 사이사이에다 끼워 넣는 거야.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서로 다른 4자리에 4개를 집어넣어요. 4H, 4가 되죠. 얘는 7 콤비네이션 4가 될 거고 이건 좀 이상한데? 7 콤비네이션 3이니까 7, 6, 5, 3, 2, 2. 제 35가 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중복조합에 더하기 이론이라고 있어. 중복조합에 이건 아마 너희들이 체험은 안 됐을 건데 풀이가 예를 들어서 1에서 7 중에서 숫자를 3개를 뽑아요. 숫자는 아무렇게나 3개를 뽑아. 1, 2, 5를 뽑아. 그럼 여기에 숫자에 첫 번째 자리에는 0을 더하고 두 번째 숫자에는 1을 더하고 세 번째 숫자에는 2를 더해서 얘를 새로운 숫자 1, 3, 8로 만들어.
이게 이제 중복조합의 원리로 푸는 건데 이렇게 동치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1, 3, 8이 되면은 이 사이가 무조건 띄워지게 되고 그리고 7에다가 플러스 2가 되면 9까지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7 콤비네이션 3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냥 3개를 선택을 하고 플러스 1을 하면은 최초에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돼요. 근데 이건 뭐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어려워.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어쨌든 중복조합의 정의도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나열하는 거 할만하지? 그치? 뭐 엄청 어렵진 않잖아요. 산수만 잘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뭐 배반 사건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기본 산수는 잘 하는 것 같아. 이쪽은 넘어가고 앞쪽 중간에 이제 집합 문제처럼 푸는 데는 여기를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여사건에 대해서는 잠깐만 오늘 끝에가 여사건인데 이거 잘하네. 여기 많이 틀리네. 잠깐만 다시 좀. 여기 편차가 좀 심하구나. 일단 합시다. 여사건도 좀 해야 되겠다. 자, 여사건 대표 문항 정도만 먼저 봅시다. 144쪽 봅시다. 대표 유형만 몇 개 보고 갈게요. 이게 여사건이 적어도 몇 개 이런 거에 대해서만 여사건을 쓰는 게 아니고 이 전체 구조를 봐야 돼. 아까도 해봤지만 정육각형에서 삼각형 만드는 거 있잖아. 정육각형에서 삼각형 만드는 경우도 여사건으로 풀면 편해요. 그런 것처럼 전체 경우가 머릿속에 떠오르면은 그 여사건은 언제나 좋은 풀이가 됩니다. 자, 봅시다. 144쪽에 기본 유형 볼게. 흰공 5개, 검공 3개. 여기에서 3개를 뽑아요. 적어도 1개의 흰공을 뽑는 확률. 그러니까 이 전체 경우가 3개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여사건을 생각한다는 게 이 생각이 돼야 돼. 3개를 뽑는데 이게 검은 공과 흰 공에 대해서 검은 공만 3개를 뽑을 수도 있고 2개, 1개, 1개 그 다음에 1개, 2개, 3개 이 상황이 전체 경우의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적어도 1개의 흰 공을 뽑는 게 이만큼이란 말이지. 이만큼. 이 전체 경우에서 따지면은 얘를 각각 이렇게 더하는 것보다는 전체에서 이걸 빼는 게 편하다라는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오면 되고 그래서 확률이니까 1 빼기 전체가 몇 개? 8개 중에서 8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이게 전부 다 검은색 공이 경우고 검은색 공은 3개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지. 검은색 공은 3개. 이거 뭐 굳이 안 써도 되죠. 이게 5개 중에 1개 보는 거.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주사위를 던져서 두 눈의 곱이 짝수가 된대. 네, 곱이 짝수가 돼요. 여기는 적어놓으란 말이 없잖아. 적어놓으란 말이 없어도 이게 짝수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주사위에 눈이 2개가 2번 던져서 나오면 얘가 짝, 홀, 홀, 짝, 홀, 홀, 짝, 짝 요거 밖에 없지 경우의 수가. 근데 그 중에서 곱해서 짝, 곱해서 짝, 곱해서 짝이 아닌 경우 얘를 빼면 되죠.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 홀수만 나오는 경우 전체가 6 곱하기 6, 36개고 홀수는 3개, 3개 이렇게 가능한 거죠. 이럴 때 이제 여사건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3번도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건 이제 그 첫 시간에 했었어요. 첫 번째 시간에. 자, 이렇게 보면은 뭐 다 좀 쉬워서 시간이 됐구나.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자, 2번 봅시다.
자, A라고 하는 애가 10 콤비네이션 10에서부터 11 콤비네이션 10, 17 콤비네이션 10입니다. 자, 파스칼 삼각형에서 얘를 머릿속으로 살짝 그려줘야 돼. 자, 시작점이 10 콤비네이션 10이야. 요 끝에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11 콤비네이션 10은 왼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17 콤비네이션 10 이렇게 싹 다 더한 어떻게 이쪽 방향으로 여기에 있는 애들은 전부 합이 여기 18 콤비네이션 11이 돼요. 자, 일단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소인수의 합을 구하래. 이 A에 18 콤비네이션 10을 뭐 다 써야 돼. 18, 17, 16, 15, 14, 13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 다시 18 콤비네이션 11은 이렇게 7로 바꿉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얘를 나눠서 7, 6, 5, 4, 3, 2, 1. 이제 이걸 계산을 해야 돼.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하는 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2의 4제곱에 3의 제곱에 정리하는 거니까 13, 17. 소인수의 합이니까 2, 3, 13, 17을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게 4번이 좀 낚이기가 쉬운데 자, 일단 시그마에 여기서 6까지 6 더하기 K 콤비네이션 K라 그 다음에 6 더하기 K 콤비네이션 6인데 일단 얘가 똑같은 거지. 얘가 6 콤비네이션 이렇게 K랑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떤 걸 먼저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이 2배 이렇게 합시다. 2배. 그 다음에 나열을 합니다. K에다 0부터 집어넣어갖고 2배 6 콤비네이션 0부터 해서 7 콤비네이션 1 점점점 12 콤비네이션 6까지. 자, 이것도 파스칼 삼각형에서 또 빨리 찾아내봐요. 6 콤비네이션 0은 이쪽. 그 다음에 7 콤비네이션 1은 이쪽 방향으로 7 콤비네이션 1, 8 콤비네이션 2, 점점점 12 콤비네이션 6까지. 이렇게 싹 다 더한 거는 이쪽 라인으로 그 다음 여기 숫자. 그럼 여기 13 콤비네이션 6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배에 13 콤비네이션 6을 써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지. 근데 밑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바꿉니다. 얘를 13 콤비네이션 7로 바꿔요.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그 밑에 있는 파스칼 삼각형 하나로 합쳐지는 거지. 14, 여기에 있는 것 중에 큰 숫자를 가면 돼. 이렇게 바뀝니다. 파스칼 삼각형이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들어간 거잖아. 얘랑 얘를 더한 게 그 다음 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자, 7번은 그냥 뭐 이거는 아까 이제 수업 시간에 또 했던 건데 0에서 일단 2n까지 시그마 이거 그냥 쓰는 게 낫겠다. 시그마 0에서 2n까지 2n 콤비네이션 K 뭐 다 일단 쓰면 2n 콤비네이션 0에서부터 2n 콤비네이션 1 다 더한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끝까지 간 거니까 2n 콤비네이션 2n까지고 얘는 2n, 2n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의 0에서 n까지 k는 0에서 n 콤비네이션 k.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2n. 그러면 256분의 1에 2에 2n 빼기 2의 n이 255가 돼야 되는데 이걸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256이 되고 이거를 인수분해를 2의 n으로 묶어버리면 2의 n 빼기 1이죠. 그러니까 하나 차이잖아. 하나 차이. 하나 차이니까 얘가
2에 n이 되면 되죠. 그래서 n은 8. 그 다음에 8번. 8번도 이것도 별거 없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하나가 빠지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8번은 n 컨비네이션 k고 그냥 다 쓰면 n 컨비네이션 n, n 컨비네이션 2, n 컨비네이션 n인데 하나가 빠졌죠. n 컨비네이션 0이 빠졌어. 그래서 2에 n 빼기 1입니다. 자, 얘가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3의 배수. 느낌이 안 오면 이런 거는 그냥 노가다야. 자, n을 1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 n을 2를 집어넣으면 4 빼기 1 이거 되지. 3 집어넣으면은 얘는 3 집어넣으면 안 되죠. 8에서 빼니까 얘는 4를 집어넣으면 4, 4, 16 빼기 1 되네. 얘는 5를 집어넣으면은 32 빼기 안 돼요. 얘는 6을 집어넣으면 64에서 1 빼니까 돼. 어디까지? 50까지 중에서 짝수만. 그래서 25개. 그거 안 어렵지?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서로 다른 종류의 학용품 10개 중에서 2개 이상의 학용품을 골라 포장해. 그럼 2개 이상이니까 요거 6번으로 생각하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러니까 10개 중에 2개를 포장하는 경우, 3개를 포장하는 경우, 10개 중에 10개를 포장하는 경우, 그럼 전체 2의 10승에서 이게 C 콤비네이션 0, C 콤비네이션 1을 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게 1이고 10이고 11개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1013이 되겠네요. 이제